정민이도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다.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성이 많아 대학에 들어와서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다. 정민이가 나를 데려오라고 그래? 근데 그쪽에선 나를 어디서 봤다고 그러지? 호호, 기집애 웬일이래. 그래도 관심까지 다 보이고 고향 쪽 1년 선배라나 봐. 그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너를 쭉 지켜봐왔나 봐.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겠다고 했나 봐. 그렇게 지극정성인 사람도 다 있고 넌 좋겠다 얘. 지금 지대학 법대 2학년인데 들어갈 때부터 수석으로 들어갔고 계속 토업을 유지하고 있대. 사실 서울 명문대도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집안 형편으로 그곳에 갔나 봐. 모처럼 학교에서도 조만간 사법고시 한 명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들이 큰가 봐. 기집애 정말 안 되겠어? 모처럼 수준이 있어 보이는 법대생들인데. 정민이 말로는 3명 다 장학생이래. 물론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야 완전 톱이겠지만 그 사람들도 3학년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고시 준비로 시간 내기가 힘든가 봐. 아무래도 난 안 되겠어. 엄마한테 음식 만들 때 그대로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엔 정민이랑 나만 나갔다 올게. 혹시 아니? 잘 되면 다음에 만날 땐 그 사람을 끼워서 같이 만나게 될지. 근데 이번에 다녀와서 자랑해도 너 배 아파 하기 없기다 기집애. 미연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들어있었다. 옆집에 살던 또래 동이도 그랬고 뒷집에 살던 3살 많은 창수 오빠도 그랬다.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못한 사람들까지. 그 중에는 아직까지도 관심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저 그렇거니 하고 여겼다. 사실 그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솔직하지 못한 거고 있긴 있었지만 나이도 어렸고 여러 사정상 이성교제엔 엄두도 못 내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물론 진정이 떠벌린 면도 있겠지만 이번엔 약간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은 없어도 사실 자신으로서도 이성에 대한 기준은 있었다. 일단 남자라면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 공부를 못하는 남자는 왠지 무식해 보여 싫다. 외모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성격은? 그건 좀 바로 단정하긴 그렇다. 사람들의 성격이랑 제가 그 장단점이 있으니 말이다. 어머, 강의 시간 늦겠다 얘. 옆자리에 앉아있던 진영의 그 소리를 듣고서야 미연도 정신이 번쩍 들며 가방을 정리해 따라 일어섰다. 형, 이제 와? 그래, 민근아. 어머니는 주무시니? 좀 전까지 형을 기다리는 눈치던데. 마침 내일 아침부터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모닝이 품앗이에 동원되었다네. 그래서 피곤하다고 하시며 먼저 잠자리에 드셨어. 공부는 잘 되어가? 그냥 그저 그래. 난 대학도 안 갈 건데 뭐. 아니 왜? 원영은 막상 반문하면서도 조금 전 동생 민근의 말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사실 자신은 요즘 들어와 공부에 피치를 올리고 있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졸업하기 전에 그토록 원하던 소원인 고시에 패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은 고시생 배출이 많은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에 통학이 가능한 지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지 2년째였다. 막상 장학생이라고 해도 따로 책값이나 용돈이 솔솔치 않게 들어갔고
고시의 뜻을 두면서부터는 교재값이 장난이 아니었다. 아니,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년부터가 더 문제였다. 그래서 요즘은 공부로 이름이 끊기는 것보다는 공부가 잘 될 때 계속하여 졸업하기 전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도 자신에게 기대가 큰 만큼 졸업반 땐 학교 기숙사에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고시반을 따로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오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개인을 상대로 투자를 약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대가 신설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고시 합격생을 배출해내지 못한 불명예를 그를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학교 당국의 숨은 의도도 있었다. 물론 고시반은 학교 성적이 좋은 졸업반의 대상으로 10명만 이용하게끔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민근아, 대학에 안 가면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하려고? 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몇 개월 정도 사회 경험을 해보다 안 되면 바로 병력 의무를 마치려고 해. 방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자원 입대를 하든가. 그 다음엔 지금 현재로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야. 원영은 아직 고2로 지금쯤은 꿈을 키워야 하는 민근이 대학이 아닌 군대에 가겠다는 사실이 안 되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잘된 일로 여겨졌다. 집안 형편도 그런데 민근마저 대학에 입학하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의 말대로 그가 군대에 갈 때쯤이면 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이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얌체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게 서로에게 현명한 일이 아닐까. 민건도 내가 법대에 다니고 있으니 고시에 패스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어머니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지독스레 가난하게 살아왔던 우리 집안도 내가 고시에 패스함으로써 다시 길을 펼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공부를 좀 잘하는 나보다 민건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꼭 희생 강요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민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단 공무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같은 극빈층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땐 좀 더 잘 되어 있을 내가 돌봐주지 뭐. 원영은 이렇게 흐뭇한 상상 속의 잠자리에 누웠다. 올해가 가고 나면 3학년이니 본격적인 고시 준비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정말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소개팅 자리가 들어와 선뜻 응해졌는데 하필 관심 있는 여자애가 일이 있어 못 나온다고 했다. 사실 첫눈에 반해 이름만 아름아름으로 겨우 알아냈던 애였지만 먼발치에선 들어봐왔고 마음속으로는 애를 많이 태우게 했던 애였다. 대학을 서울 쪽으로 지나게 많은 여자들을 접해봤다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엔 소도시인 어청에서 그동안 스쳐가며 지켜본 애 중 가장 예뻐 보였다. 하필 걔가 소개팅 자리에 이름이 거론될 줄이야. 그러고 보면 이 원영의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것만은 사실이야. 맨 처음 그 아이가 나올 거라는 말에 하도 반가운 마음에 흥분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보니 분명했다. 소개팅을 주선했다는 정민이라는 애는 과친구인 동석이의 친구 동생이라고 했다. 동석인 이 일을 놓고 자신이 듣기에도 참 기분 좋게 얘기했었다. 야, 내가 사실 한 달 전에 너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미팅을 주선하지 않았겠냐.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가 본인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대충은 상상도 되었지만 은근히 호기심이 일어 물어봤다. 2, 3년 안에 법관은 아주 꼽아놓은 당상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가 소개팅 좀 주선해라 그랬지 뭐. 그랬더니 야, 한 달 만에 답이 오길 그래도 법관의 짝으로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한번 주선해 보겠다고 시간을 내달라는 거 있지. 물론 2명씩 보긴 어색할 수 있으니 1명씩 더 끼워 넣어 3대3으로 하자고 하더라고. 동석인 과연 내가 기대했던 대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애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나중에 동석이 알아와 들려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기분 좋게 응하며 대신 걔가 나오는 조건으로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하필 아쉽게도 걔가 이번엔 사정이 생겨 못 나온다는 거였다. 그러자 동석인 이번에 2대2로 만나고 다음번엔 걔를 꼭 끼워 넣어 자리를 한 번 더 주선해 보겠다고 했다. 그 말을 하던 끝엔 장래의 법관이 될 사람한테 미리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너털 웃음을 짓기도 했다. 동석인 역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다. 사실 그 여자애만 생각해도 벌써 마음부터 설레어진다. 고2 때 우연히 학교 앞 서점에서 맞닥뜨린 후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 따라갔을 정도였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 후엔 가끔 먼발치에서 만나더라도 혼자서만 끙끙 앓다시피 바라보며 애를 태우게만 했다. 그러다 어떻게 이름까지만 알아내었지만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던 것이다. 옆에 누워있던 동생 민근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도 이제 잠을 자야지 하면서 원영은 잡념을 떨쳐버리려 애썼으나 오늘따라 유독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오늘도 쉽게 잠들긴 걸려버린 것 같아.